사이토 히토리의 상식을 깨부숴라. 사이토 히토리 지음, 윤미란 옮김, 나비스쿨.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이 신의 길이다. 세상은 지금 체면, 단체, 규율과 같이 근엄하고 딱딱한 것으로부터 가볍고 자유로운 것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 즐거움, 유연성과 같이 경쾌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은 마치 구름이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면서 전달하는 포근하고 보드라우며 폭신한 느낌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면서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운 시대가 앞으로 1000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답답한 일이 많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꽉 막힌 느낌은 점차 줄어들고 반대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계획한 흐름이고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홀가분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일수록 행복해지고 따뜻한 삶을 선택한 사람일수록 성공에 먼저 도달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가볍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대안을 찾아 더 밝은 미래와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바로 행복한 성공을 위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벼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럼 가볍게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삶이 한결 수월해지니까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세상이 훨씬 친절하게 다가가고 마치 놀이공원에 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놀이처럼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부자들은 소소한 일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힘을 빼고 몸을 이완해서 생각하고 얼굴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 게임에서 강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상황을 즐기며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망한 채로 망설이거나 방황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미움을 사거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부터 먼저 성공하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계획이니까요. 고생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영웅담처럼 개천에서 용이 나온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힘겹게 고생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행복이나 성공에는 늘 고생이 따른다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지금 참고 견디며 노력해야만 어른이 되어서 고생하지 않는다는 위협적인 말로 필사적으로 공부하게끔 아이들을 채근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고생을 한 사람이 결국 행복해지고 성공한다면 공부만 해온 초엘리트층에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반대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좋아하는 일만 해온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고생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살면서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중압감을 짊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점점 행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고생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고생담이 나오는데 정작 본인은 그 정도까지는 고생하지 않았는데 라고 할지 모릅니다.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며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치더라도 마치 서핑을 하는 것처럼 즐기며 극복해 나갔을 것입니다. 아주 높고 단단한 장벽이 있었지만 하나씩 깨나가는 과정이 짜릿했어요. 라며 즐거운 기억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생이 고생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과정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보람과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고생담으로 구성한 것은 아마도 저자나 출판사가 아닐까요? 주인공이 인내하며 매우 험난한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결국 성공하게 되었다는 성공 스토리가 대중에게 더 환영받을 테니까요. 사랑이 있다면 일은 어렵지 않다. 모두가 일이 힘들다. 성공은 남의 일이다.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성공하는 것도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법칙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공의 법칙만 파악하고 있으면 일이 힘들지 않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성공의 법칙을 알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한 사람 앞에는 오직 행복의 길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 사이토 히토리의 성공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바로 사랑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고 염원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성공에 도달합니다. 필요한 돈도 분명히 벌 수 있습니다. 일에서는 능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능력만 갖추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국 원하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성공하고 또한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역시 능력보다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신기하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우수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나게 되어 왜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리지라고 생각될 정도의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독자들 중에는 제가 슈퍼맨처럼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인간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고 여태 휴대전화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격리나 사무 업무도 서툴고 전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항상 누군가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저에게 용무가 있는 사람의 연락을 받아주거나 대신 이야기를 해주거나
비서도 아닌데 이런저런 일을 도맡아 줍니다. 회사의 자잘한 업무도 직원들이 빈틈없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생겨도 재빠르게 누군가 도와주기 때문에 곤란해질 틈이 없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일은 신상품의 아이디어를 내거나 회사의 핵심 업무에 관련된 지혜를 짜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즉시 실행에 옮겨줄 수 있는 직원들과 파트너들이 나타나서 일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사랑으로 살면 자신이 잘하는 것에만 전념해도 회사와 인생이 다 잘 풀립니다. 사랑의 길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단 한 번도 일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돌아보니 어느새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살면 일도 인생도 정말 즐겁습니다. 불만스러운 얼굴에 사랑의 결핍이 보인다. 제 경험이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는 주위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성공은 사랑에 비례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저는 사랑을 전달하는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자진 폭로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신께서 하루속히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데 이를 눈치채기는커녕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을 보내고 있지만 뭔가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자신은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아마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겠지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인생이 잘 풀렸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사랑을 보내고 있는데 성공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사랑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불만은 상반되는 것이어서 불만스러운 얼굴로 저는 사랑을 전달하는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불쾌한 경험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불쾌감을 언제까지나 질질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무언가 배울 점이 있겠구나 하며 즉시 밝은 생각으로 전환합니다. 신이 응원하는 사람이죠. 사랑을 보내지 않으면서 왜 저는 성공하지 못합니까? 라고 신에게 따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신이라 해도 불쾌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응원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표출한다면 평균적인 사람이거나 그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추구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다면 보통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랑을 보낸다는 것은 끝이 없는 수행입니다. 단순히 이 정도 사랑을 보내면 100점이겠지가 아니라 망설이고 되돌아가서 반복적으로 사랑의 크기를 점점 더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한 후에 다시 한번 사랑으로 사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풍경이 바뀌게 됩니다.